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곧 다가올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정보가 소중한 이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등불을 비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고된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시지만 정작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삶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댁문을 두드리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끙끙 앓고 계실 때 폐지를 주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나라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 나는 몰랐네 라며 해진 웃음을 지으실 때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 앞에서 저는 복지 전문가로서 깊은 무력감과 죄송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으로 밀려옵니다. 그야말로 쓰나미급 변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억울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함께하여 소중한 내 권리를 내 손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자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교묘하고 구조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주의라는 함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어야만 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사내진미가 차려진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을 몰라 평생 굶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세금을 단돈 10원이라도 덜 내면 귀신같이 찾아내면서도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어도 깜깜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라며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정책 언어의 벽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그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의 눈높이로 쉽고 명쾌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라에서 어르신 댁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생활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매달 버는 돈, 즉 연금이나 월세, 자녀가 드리는 용돈 같은 소득과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매겨진 점수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이 댁은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판단하여 기초연금과 같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온갖 어려운 한자어와 행정용어로 포장해 놓으니 안내문을 받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문턱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기에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을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여겨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 이 나이에 나라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흘리신 땀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떳떳한 노동의 대가이며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삶의 걱정을 덜어줄 핵심 정책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이제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보던 시대는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총 40%에 달하는 금액을 깎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부부가 각자 개인으로서 온전한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3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부부가 합쳐 52만 8천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66만 원 전액을 받게 되어 매달 13만 2천 원, 1년이면 약 158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히 158만 원이 아닙니다. 1년에 두어 번 손주들 용돈 걱정 없이 자식들 집에 다녀올 수 있는 차비이며 매달 배우자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더 사드시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작은 상가에서 월세를 좀 받는데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네, 그러며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즉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213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면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도 부채를 빼고 또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서 드리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은 별개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하십시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손해를 안 봅니다. 둘째, 일하는 어르신 지원입니다. 더 이상 연금 깎일 걱정 마십시오.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연금 깎일까 봐 못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드디어 개선되어 땀 흘려본 만큼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평생 경력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좋은 사업도 확대하고 있으니 동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병원비 걱정을 끝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드립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위아래 양쪽의 최소한의 어금니를 복원하여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본적인 행복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치과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끔찍한 말들을 끝낼 희소식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간병인을 구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와 본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온 가족을 짓누르던 간병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관련한 세 번째 꿀팁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확인하세요. 1년간 낸 병원비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걸 몰라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드릴 제도입니다. 좋은데 투자하면 큰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끔찍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밀어주는 혜택도 생기니 세금 때문에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손해보지 않는 실전 행동 요령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히 적어보세요. 내 나이, 배우자 유무, 현재 월소득, 가진 재산,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 이것만 알아도 상담받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정확한 곳에 물어보기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내 상황에 맞는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도 혜택 받을 게 있는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하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기관 콜센터 번호를 휴대폰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가족복지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에라도 자녀분들께 전화를 걸어야 내가 좋은 영상을 봤는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많아진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같이 알아보자 라고 먼저 제안해 보십시오. 이제 복지 혜택을 챙기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혜택을 누리는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들 앞에서 밥 한 번 편하게 사줄 수 있는 부모의 자존심이고 아플 때 병원 갈 걱정 없는 안심이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당당함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알려드린 내용들 그냥 좋은 정보네 하고 듣고 흘려버리시면 결국 내 돈만 손해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미루지 마시고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젊은 자녀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를 봐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대신 신청해 드릴 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부모님께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한 오늘 알게 된 이 귀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께 꼭 나눠주십시오. 경로당 친구분께 옆집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대요. 모르면 우리만 손해래요 하고 꼭 알려주십시오. 모르면 나 혼자 손해지만 함께 알면 다 같이 이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이상 억울하게 손해보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곧 다가올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정보가 소중한 이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등불을 비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고된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시지만 정작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삶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댁문을 두드리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끙끙 앓고 계실 때 폐지를 주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나라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 나는 몰랐네 라며 해진 웃음을 지으실 때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 앞에서 저는 복지 전문가로서 깊은 무력감과 죄송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으로 밀려옵니다. 그야말로 쓰나미급 변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억울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함께하여 소중한 내 권리를 내 손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자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교묘하고 구조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주의라는 함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어야만 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사내진미가 차려진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을 몰라 평생 굶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세금을 단돈 10원이라도 덜 내면 귀신같이 찾아내면서도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어도 깜깜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라며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정책 언어의 벽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그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의 눈높이로 쉽고 명쾌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라에서 어르신 댁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생활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매달 버는 돈, 즉 연금이나 월세, 자녀가 드리는 용돈 같은 소득과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매겨진 점수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이 댁은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판단하여 기초연금과 같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온갖 어려운 한자어와 행정용어로 포장해 놓으니 안내문을 받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문턱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기에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을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여겨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 이 나이에 나라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흘리신 땀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떳떳한 노동의 대가이며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삶의 걱정을 덜어줄 핵심 정책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이제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보던 시대는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총 40%에 달하는 금액을 깎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부부가 각자 개인으로서 온전한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3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부부가 합쳐 52만 8천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66만 원 전액을 받게 되어 매달 13만 2천 원, 1년이면 약 158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히 158만 원이 아닙니다. 1년에 두어 번 손주들 용돈 걱정 없이 자식들 집에 다녀올 수 있는 차비이며 매달 배우자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더 사드시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작은 상가에서 월세를 좀 받는데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네, 그러며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즉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213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면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도 부채를 빼고 또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서 드리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은 별개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하십시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손해를 안 봅니다. 둘째, 일하는 어르신 지원입니다. 더 이상 연금 깎일 걱정 마십시오.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연금 깎일까 봐 못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드디어 개선되어 땀 흘려본 만큼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평생 경력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좋은 사업도 확대하고 있으니 동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병원비 걱정을 끝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드립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위아래 양쪽의 최소한의 어금니를 복원하여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본적인 행복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치과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끔찍한 말들을 끝낼 희소식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간병인을 구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와 본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온 가족을 짓누르던 간병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관련한 3번째 꿀팁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확인하세요. 1년간 낸 병원비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걸 몰라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드릴 제도입니다. 좋은데 투자하면 큰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끔찍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혜택도 생기니 세금 때문에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손해보지 않는 실전 행동 요령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히 적어보세요. 내 나이, 배우자 유무, 현재 월소득, 가진 재산,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 이것만 알아도 상담받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정확한 곳에 물어보기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내 상황에 맞는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도 혜택 받을 게 있는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하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기관 콜센터 번호를 휴대폰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바로 가족복지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에라도 자녀분들께 전화를 걸어야 내가 좋은 영상을 봤는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많아진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같이 알아보자 라고 먼저 제안해 보십시오. 이제 복지 혜택을 챙기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혜택을 누리는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들 앞에서 밥 한 번 편하게 사줄 수 있는 부모의 자존심이고 아플 때 병원 갈 걱정 없는 안심이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당당함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알려드린 내용들 그냥 좋은 정보네 하고 듣고 흘려버리시면 결국 내 돈만 손해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미루지 마시고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젊은 자녀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를 봐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대신 신청해 드릴 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부모님께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한 오늘 알게 된 이 귀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께 꼭 나눠주십시오. 경로당 친구분께, 옆집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대요. 모르면 우리만 손해래요 하고 꼭 알려주십시오. 모르면 나 혼자 손해지만 함께 알면 다 같이 이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이상 억울하게 손해보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곧 다가올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정보가 소중한 이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등불을 비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고된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시지만 정작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삶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 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댁문을 두드리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끙끙 앓고 계실 때 폐지를 주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나라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 나는 몰랐네 라며 해진 웃음을 지으실 때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 앞에서 저는 복지 전문가로서 깊은 무력감과 죄송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으로 밀려옵니다. 그야말로 쓰나미급 변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억울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함께하여 소중한 내 권리를 내 손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자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교묘하고 구조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주의라는 함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어야만 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사내 진미가 차려진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을 몰라 평생 굶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세금을 단돈 10원이라도 덜 내면 귀신같이 찾아내면서도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어도 깜깜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라며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정책 언어의 벽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그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의 눈높이로 쉽고 명쾌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라에서 어르신 댁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생활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매달 버는 돈, 즉 연금이나 월세, 자녀가 드리는 용돈 같은 소득과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매겨진 점수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이 댁은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판단하여 기초연금과 같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온갖 어려운 한자어와 행정용어로 포장해 놓으니 안내문을 받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문턱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기에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을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여겨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 이 나이에 나라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흘리신 땀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떳떳한 노동의 대가이며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삶의 걱정을 덜어줄 핵심 정책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이제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보던 시대는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총 40%에 달하는 금액을 깎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부부가 각자 개인으로서 온전한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3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부부가 합쳐 52만 8천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66만 원 전액을 받게 되어 매달 13만 2천 원, 1년이면 약 158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히 158만 원이 아닙니다. 1년에 두어 번 손주들 용돈 걱정 없이 자식들 집에 다녀올 수 있는 차비이며 매달 배우자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더 사드시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작은 상가에서 월세를 좀 받는데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네, 그러며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즉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213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면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도 부채를 빼고 또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서 드리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은 별개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하십시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손해를 안 봅니다. 둘째, 일하는 어르신 지원입니다. 더 이상 연금 깎일 걱정 마십시오.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연금 깎일까 봐 못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드디어 개선되어 땀 흘려본 만큼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평생 경력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좋은 사업도 확대하고 있으니 동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병원비 걱정을 끝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심는 즐거움을 되찾아 드립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위아래 양쪽의 최소한의 어금니를 복원하여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본적인 행복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치과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끔찍한 말들을 끝낼 희소식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간병인을 구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와 본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온 가족을 짓누르던 간병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관련한 세 번째 꿀팁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확인하세요. 1년간 낸 병원비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걸 몰라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드릴 제도입니다. 좋은 데 투자하면 큰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끔찍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밀어주는 혜택도 생기니 세금 때문에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손해보지 않는 실전 행동 요령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히 적어보세요. 내 나이, 배우자 유무, 현재 월소득, 가진 재산,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 이것만 알아도 상담받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정확한 곳에 물어보기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내 상황에 맞는 모든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도 혜택 받을 게 있는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하고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기관 콜센터 번호를 휴대폰에 꼭 저장해 두십시오. 연금은 1355, 건강보험은 15771-000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가족복지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혹은 이번 주말에라도 자녀분들께 전화를 걸어야 내가 좋은 영상을 봤는데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많아진다고 하더라. 우리도 한번 같이 알아보자 라고 먼저 제안해 보십시오. 이제 복지 혜택을 챙기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정보를 나누고 혜택을 누리는 현명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들 앞에서 밥 한 번 편하게 사줄 수 있는 부모의 자존심이고 아플 때 병원 갈 걱정 없는 안심이며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는 당당함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알려드린 내용들 그냥 좋은 정보네 하고 듣고 흘려버리시면 결국 내 돈만 손해보는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미루지 마시고 당장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라도 꼭 해보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만이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젊은 자녀분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를 봐도 금방 잊어버리시고 신청하는 것을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대신 신청해 드릴 것은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부모님께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또한 오늘 알게 된 이 귀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주변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께 꼭 나눠주십시오. 경로당 친구분께 옆집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내년부터는 이렇게 바뀐대요. 모르면 우리만 손해래요 하고 꼭 알려주십시오. 모르면 나 혼자 손해지만 함께 알면 다 같이 이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이상 억울하게 손해보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지혜와 깊이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이자 곧 다가올 우리 자신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전하는 정보가 소중한 이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꼭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등불을 비추는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이 나라의 기틀을 닦으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고된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시지만 정작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삶가장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해왔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댁문을 두드리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끙끙 앓고 계실 때 폐지를 주어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계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은 나라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 나는 몰랐네 라며 해진 웃음을 지으실 때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어르신 앞에서 저는 복지 전문가로서 깊은 무력감과 죄송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2025년부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으로 밀려옵니다. 그야말로 쓰나미급 변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는 억울한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 길게 느껴지시더라도 끝까지 함께하여 소중한 내 권리를 내 손으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자꾸만 손해를 보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결코 어르신들의 탓이 아닙니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교묘하고 구조적인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주의라는 함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당사자가 직접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어야만 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사내진미가 차려진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을 몰라 평생 굶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는 우리가 세금을 단돈 10원이라도 덜 내면 귀신같이 찾아내면서도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되어도 깜깜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될 거야 라며 지레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벽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정책 언어의 벽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선생님, 그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입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의 눈높이로 쉽고 명쾌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나라에서 어르신 댁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매기는 생활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매달 버는 돈, 즉 연금이나 월세, 자녀가 드리는 용돈 같은 소득과 집이나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매겨진 점수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이 댁은 도움이 필요하시구나 라고 판단하여 기초연금과 같은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온갖 어려운 한자어와 행정용어로 포장해 놓으니 안내문을 받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서랍 속에 넣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문턱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자식들을 키워낸 강인한 분들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기에 국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을 마치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여겨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 이 나이에 나라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동정이나 시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평생 흘리신 땀으로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떳떳한 노동의 대가이며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간입니다. 2025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고 삶의 걱정을 덜어줄 핵심 정책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입니다. 이제 부부라는 이유로 손해보던 시대는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총 40%에 달하는 금액을 깎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이 불합리한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부부가 각자 개인으로서 온전한 기초연금을 모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33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에는 부부가 합쳐 52만 8천 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66만 원 전액을 받게 되어 매달 13만 2천 원, 1년이면 약 158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히 158만 원이 아닙니다. 1년에 두어 번 손주들 용돈 걱정 없이 자식들 집에 다녀올 수 있는 차비이며 매달 배우자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더 사드시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작은 상가에서 월세를 좀 받는데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네, 그럼요. 소득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 즉 2024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213만 원, 부부가 함께 사시면 340만 8천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어도 부채를 빼고 또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공제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로서 드리는 첫 번째 꿀팁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은 별개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니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하십시오. 내 돈은 내가 챙겨야 손해를 안 봅니다. 둘째, 일하는 어르신 지원입니다. 더 이상 연금 깎일 걱정 마십시오. 이전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연금 깎일까 봐 못한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제도가 드디어 개선되어 땀 흘려본 만큼 온전히 가져가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평생 경력을 활용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같은 좋은 사업도 확대하고 있으니 동네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병원비 걱정을 끝내드릴 소식입니다. 먼저 씹는 즐거움을 되찾아 드립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평생 2개에서 4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위아래 양쪽의 최소한의 어금니를 복원하여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본적인 행복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국가의 의지입니다. 건강보험에 등록된 모든 치과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병파산, 간병지옥이라는 끔찍한 말들을 끝낼 희소식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간병인을 구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와 본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온 가족을 짓누르던 간병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병원비와 관련한 세 번째 꿀팁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확인하세요. 1년간 낸 병원비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걸 몰라서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 한 통이면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드릴 제도입니다. 좋은데 투자하면 큰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리는 끔찍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어르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집 한 채 가진 어르신들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밀어주는 혜택도 생기니 세금 때문에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손해보지 않는 실전 행동 요령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 간단히 적어보세요. 내 나이, 배우자 유무, 현재 월소득, 가진 재산, 그리고 내가 앓고 있는 질병.
이것만 알아도 상담받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정확한 곳에 물어보기입니다.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사는 곳에 주민센터